반갑습니다. 민플러스 편집국장 김장호입니다. 그 작년에는 재벌개혁 문제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 방법은 좀 바뀌었지만 직접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자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저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매일 갑질과 전쟁하는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매일 출근해서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나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일만 하나요? 네. 사무실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사무실이 아니고 삼우, 이 세 가지 걱정거리다 이런 얘기죠.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점심에는 뭘 먹지? 퇴근은 몇 시에 할까? 이게 세 가지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걱정이죠? 여기에 이제 신입사원 꽃잎 씨가 나오네요. 휴가를 가려고 그래요. 저 월요일에 휴가 좀 가면 안 될까요? 월요일은 일하는 시작하는 날이잖아. 말이 좀 되죠? 그럼 화요일에 휴가를 가면 안 될까요? 화요일은 회식이 있잖아. 그러면은 목요일은 회의가 있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불안하죠.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요? 금요일은 내가 휴가 가야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휴가 한번 가기 어렵죠? 혹시 그 연월차 휴가 잘 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휴가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빈자리에 동료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 갖다 채워 넣어야 되고 이거 뭐 휴가 한번 가려면 거의 민폐예요. 이렇다 이런 거죠. 하나 더 볼까요? 하루 종일 일만 한다 그래서 이름이 일만 씨야. 일만 씨가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네요. 영상 가편 나왔습니다. 아유 별론데. 그럼 어떻게 수정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또 가져갑니다. 영상 수정했는데요? 아 이거 또 별론데. 그럼 어떻게 수정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이걸 무한궤도 갑질이라고 그러죠. TV에 보면 이런 갑질 뉴스가 많이 나와요. 재벌 2세께서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팼다더라. 재벌 회장님께서 운전사를 발로 찼다더라. 재벌 사모님께서 직원에게 욕을 막 했다더라.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일상이에요. 현장에 가면 갑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민주주의가 직장 앞에서 멈춰섰다. 이렇게. 아니, 사회는 민주화됐다고 그러는데 현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직장 앞에서 딱 멈춰선 거죠. 그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 연맹에 또 이렇게 뭐 박상현인가? 그 뭐 바디프렌드 대표. 뭐 이 사람이 뭐 이상한 갑질을 했다면서요. 이제 직원들한테 살 빼기 운동을 하자. 과체중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엘베 금지. 뭐 이랬다고. 금연을 강요하고. 이만 이제 이런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작년에 뭐 임금 체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들었다는데 그 법 위반한 게 20개가 넘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갑질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갑질을 해결하는 히어로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조용희예요. 왜 이름이 조용이냐? 조용하게 갑질에 대해서 응징한다고 해서 조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용이가 갑질을 어떻게 응징하나 이렇게 볼까요? 용희 씨 일 잘하니까 내 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일 잘하니까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야 요즘 그 일도 없는데 월급 좀 깎을까? 그러면 일 많을 때는 월급 많이 주실 거죠? 내 별명은 팩트 폭격기. 박수. 하나 더 볼까요? 야 내일 9시 회의인데 모두 8시에 출근해. 왜요? 미리미리 와서 회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조용히가 어떻게 응징하는가 봅시다. 야, 용이야, 5시인데 어디가? 미리미리 퇴근 준비해야 되잖아요. 속이 시원하죠?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일만이나 꽃잎이 같은 사람하고 조용히 같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일만이와 꽃잎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용히하고 일만이 꽃잎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조용히는 자존감이 높고 일만이와 꽃잎이는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존감이 낮다고 해도 직장 갑질을 그냥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조용히 같은 사람이 갑질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갑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직장 현장에서 직장 갑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러지 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내 옷 준 거 세탁소에 맡겨놔라 이렇게 하면 그 옷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직장 갑질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아주 까칠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첫 시작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저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야, 가서 담배 좀 사와라. 아, 아주 조용히 응징을 하시네. 근데 문제는 현장에는 이런 조용히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가 직장 갑질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갖고 직장 갑질 문제를 하나로 해결을 했어.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질이 또 하나 생기죠. 모레 출근하면 그 갑질이 또 생겨요. 이러면 갑질이 끊기지가 않아. 우리 더 많아져.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된다 이런 거죠. 회사는 한 명 한 명의 조용히가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갑질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집중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가, 아주 힘든 일을 시킨다든가, 아주 막 자신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이런다든가, 아니 전출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이걸 본 일만이나 꽃잎이는 주눅이 드는 거죠. 야, 이게 개개인이 저항을 해갖고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단으로 뭉치기 시작하고 조직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집단으로 조직으로 뭉쳐서 갑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존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자존감으로부터 집단의 자존감으로 커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장 갑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직장 상사들 중에서는 얌전하고 착한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한성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까칠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양반이 우리 직장 상사 되면 아주 갑질이 장난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얌전한 직장 상사한테 한성질하는 노동자가 갑질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을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 직장 갑질 문제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사회에 있는 직장 갑질들이 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권력을 가진 갑이 권력이 없는 을을 누르는 거, 이게 갑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하는 이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의 자존감을 키워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옆에 회사나 이런 데를 봐도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해서 갑질이 한 방에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얘기 내가 지금 하려고, 성질도 급하시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직장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사가 우리더러 가족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임금을 깎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잔업, 특근, 철야를 막 시키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가족 아니거든. 회사에 돈 벌러 왔거든. 가족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돈 벌러 온 건 맞죠? 그런데 돈만 벌러 왔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월급날이 됐어. 돈이 딱 들어왔어. 돈 들어왔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지. 와, 신난다, 째진다. 뭐 이렇게 되나요? 월급 들어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다음날 다 빠져나가잖아요. 회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월급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날 질질 끌려가갖고 직장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또 무슨 가족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동료가 있잖아요. 동지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이것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가 고달플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인 거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뭐예요? 5분의 3, 5분의 4. 거의 직장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직장이 돈만 버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기계야? 그래서 직장은 돈만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혼자 살게 돼요. 뭐든지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혼자서만 이제 해결하려고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아주 죽을 만큼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TV 프로에서 어떤 사람을 본 게 있어요. SNS를 통해서 자기 연락처가 5,000개가 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아프게 된 거예요. 아파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연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외로움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가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그게 대체 있는 거냐?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저항으로부터 직장 갑질에 대해서 저항을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직장 갑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투쟁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료가 있고 동지가 있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항의 집단의 자존감으로부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존감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까 질문하신 거,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직장 갑질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항의 집단의 자존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한 차원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갑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직장 갑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저항을 뛰어넘어 집단의 자존감으로, 저항의 자존감을 뛰어넘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존감으로 끌어올릴 때 진정한 집단의 자존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